이제 미분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 미분기는 OPMP 하나와 RC 소자를 한 개씩 이용을 해서 미분기를 설계하라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좀 이따 볼 거고요. R이 225mm 때 조건에 맞는 C 피코페럿을 구하라는 건데, 여기서도 단위가 피코페럿이라는 점 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미분기 회로도를 그리고 두 번째로 C값을 구하는 것이 문제인데요. 이것을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는데, 제가 2번 조건을 여기다가 옮겨 놓았습니다. 입력이 0에서 5 마이크로세컨드 동안은 전압이 마이너스 5V에서 5V로 정기울기, 즉 플러스 기울기를 이렇게 갖고 5에서 10 마이크로세컨드 동안은 5V에서 마이너스 5V로 부기울기를 갖는 삼각파가 입력이라는 것이고, 출력은 최소 마이너스 4.4에서 최대 4.4인 주기가 10 마이크로세크인 구형파라는 것인데, 이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말인 게, 우리가 삼각파가 미분기를 통과했을 때 구형파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어찌 보면 당연한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일단 시간축 단위가 마이크로세크로 두면 전압축일 때 마이너스 5V에서 5V까지 변하는 것이 0에서 5 마이크로세크까지, 그리고 다시 10 마이크로세크까지는 5V에서 마이너스 5V로 변하는 플러스 기울기, 마이너스 기울기를 갖는 이런 삼각파가 미분기를 통과를 했을 때 (10 마이크로세크의) 주기를 갖는 이런 구형파, 최소 마이너스 4.4V에서 최대 플러스 4.4V를 갖는 이런 구형파가 출력으로 나온다는 문제이죠. 이렇게까지 파악을 해놓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회로도를 먼저 그려보겠습니다. 미분기 회로도는 OPMP 하나와 RC 소자를 각각 하나씩 사용하라고 했으므로 OPMP를 하나 그려주고, 미분기는 입력 측이 C가 들어오고 출력이 R로 계산이 되죠. 이렇게 그려주시면 미분기가 완성이 되고요. 이것이 바로 OPMP이죠. 그러고 나서 이 V 아웃이 어떻게 되냐면, 미분기에서 마이너스 RC분의 마이너스 RC DT분의 DV 인이라는 공식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미분기 회로의 공식이고, 이것이 미분기 회로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남은 것이 무엇이죠? 바로 R값을 구해야 되죠. R값을 구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값이 C값을 구해야 되는데, R은 225mm이고 C값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값이고, 그러면 이 Vout과 DT분의 DV인을 우리가 아까 위에서 그렸던 이 그림을 통해서 찾아내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저희 선택인데, 이 앞부분
상대로 보면 1번 구간에서는 Vout이 이게 1번 구간이라고 하면 Vout이 마이너스 4.4V이고 이때 DT분의 dVin, 즉 Vin의 기울기는 5 마이크로세컨드 동안 5에서 마이너스 5V까지, 즉 이것을 계산을 하면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분의 10이죠. 이것을 계산하면 되고, 두 번째 구간을 보면 요 구간인데 Vout이 4.4V이고 DT분의 dVin은 10마이크로세컨드에서 5마이크로세컨드 동안 지금 마이너스 5에서 5까지 마이너스 5에서 5까지 변하니까 이것을 계산을 해주면 마이너스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분의 10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1번 구간으로 문제를 푸셔도 되고 2번 구간으로 문제를 푸셔도 되는데 저는 그냥 두 개 다 해드렸습니다. 다시 그러면 1번으로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구하면 Vout 자리에는 마이너스 4.4V가 들어오겠고, 그리고 마이너스 R 220C 그리고 DT분의 dVi가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분의 10이 되겠죠. 이렇게 대입을 해서 C를 구해도 되고, 두 번째 구간으로 구하면 Vout이 4.4 그리고 마이너스 RC인데 R값이 220이고 C 그리고 DT분의 dV는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분의 이 마이너스 10이겠죠. 이걸로 C를 구하셔도 됩니다. 어떤 걸로 구해도 어차피 이 마이너스가 합쳐지면은 플러스 부호가 돼서 없어질 거고, 여기도 마이너스가 이렇게 약분이 되니까 어떤 구간을 저희가 잡고 구해도 C값은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한 C값이 10의 마이너스 8승이 나오고 피코페럿 단위로 구해야 되니까 10,000 피코페럿이 정답이 되게 됩니다. 이거 바꾸실 줄 다 아시죠? 10의 마이너스 8승이 10의 4승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2승으로 표현될 수 있으니까 이것은 피코페럿 단위로 가고 10의 4승인 10,000, 즉 10,000 피코페럿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회로도 이렇게 그려주시고 C값 구해주시면 되는데, 이때 단위를 조심해야 하고 또 이 C값을 구할 때 이러한 공식을 이용해서 구했다 라는 것 정도 답지에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미분기도 해결이 됐고요. 이제 적분기를 보겠습니다. 적분기도 OP앰프 하나와 RC 소자를 한 개씩 이용해서, 여기 또 다가 났네요. 적분기.
적분기를 설계하라는 건데, 적분기는 미분기보다 훨씬 간단해요. 그리고 이거 조건, 아까 주어진 조건이 있고, 입력 전압 보면은 입력 전압이 0.5V, 즉 단일 입력 5V인 구형파이고, 주기는 0에서 100 마이크로세크이고, 출력 변화율, 즉 DT분의 DVO가 마이너스 50인데 단위가 미리볼트 퍼 마이크로세크이다. 이거 주어지고, C값 주어졌고, 마이크로페럿 주어졌고, 이때 R값을 구하는 것까지가 문제인 거죠. 그러면 2번 조건을 여기다가 그려보면, 이런 구형파가 그려지는데 주기가 100 마이크로세크인 거죠. 그리고 단일 입력 5V, 즉 0V와 5V 이런 구형파가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데, 이것이 입력 전압이고, 이게 적분기를 통해서 나오는 건데, 문제에서 주어진 DT분의 DVO가 마이너스 50인데 미리볼트 퍼 마이크로세크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정리를 해주면 마이너스 50 미리볼트를 기준 V 그냥 볼트로 바꾸면 마이너스 3승이고, 마이크로세컨은 10의 마이너스 6승이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따가는 이것을 대입하면 되겠죠. 즉 마이너스 50 곱하기 10의 3승, 이게 DT분의 DV0고, C값은 주어졌고, 이때 R값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적분기에 대해서 이제 회로를 그려보겠습니다. 회로도 적분기 회로는 회로도 보면은 이 미분기 회로도에서 R과 C 위치만 바꿔주면 돼요. 여기에 이제 C가 뒤쪽에 오게 되는 게 바로 적분기죠. 그리고 이 Vout 값 공식이 마이너스 R10분의 1 인테그랄 0부터 t까지 V인 dt, 이것이 적분기 공식이고, 회로는 C가 뒤쪽, R이 앞쪽 이렇게 그려주시면 바로 적분기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이 R값 계산이겠죠. R을 계산하기 위해서 우선 어떻게 주었느냐면 이 공식을 한번 미분을 해줍니다. 양변에 대해서 미분을 해주면 DT분의 DVout은 마이너스 RC분의 1 Vin 이렇게 되겠죠. 이 V인을 적분했던 것을 다시 미분을 해주면 그냥 다시 이렇게 V인이 되니까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DT분의 DVout이 아까 마이너스 50 곱하기 10의 3승이라고 구해줬고, 이것이 마이너스 R값은 모르는 거고, C는 0.01 마이크로페럿
분의 VE는 단일 입력 5V니까 이 5V를 그대로 적어주시면 5V. 이것을 R에 대해 정리해서 풀어주면 R이 10의 4승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바로 10kΩ이죠. 그래서 R값을 구하라. 이 R값은 10kΩ이다. 그리고 적분기를 설계해라. 이렇게 설계해 주시면 되고, 이 R값을 구할 때 이 공식을 써주시고 구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적분기 회로도 끝이 났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이제 하틀리 벨진 회로와 콜피츠 벨진 회로를 할 건데요. 우선 하틀리 벨진 회로와 콜피츠 벨진 회로의 문제를 들어가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것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부분은 벨진 주파수 공식을 유도하기 위해서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이니까 좀 가볍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우선 하틀리 벨진 회로와 콜피츠 벨진 회로는 모두 이런 형태로 생겼는데, 여기서 x1, x2, x3 값이 하틀리는 L이 2개, C가 1개, 콜피츠는 C가 2개, L이 1개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우리는 탱크 회로라고 불러줍니다. 그리고 이 하틀리 발진기와 콜피츠 발진기는 LC 동조 발진기 회로인데요. 이 회로의 특징은 Q값이 높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것은 이 LC 동조 발진기 회로의 특징은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값, 바로 이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값이 제로가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이용을 해서 이제 우리는 발진 주파수 F를 구할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고자 하는 게 이 발진 주파수 공식을 아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조금 지우고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먼저 사실은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리는 게 하틀리가 먼저고 콜피츠가 뒤인데, 지금 공식은 콜피츠가 조금 더 쉽기 때문에 콜피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콜피츠 회로의 발진 주파수, 그리고 두 번째 하틀리 회로의 발진 주파수를 구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콜피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x1 더하기 x2 더하기 x3가 0이라는 특징을 이용을 해서 발진 주파수를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x1, 콜피츠는 x1의 C, x2의 C, x3의 L이 들어오기 때문에 x1 값은 오메가 C1분의 1이고, 그리고 x2의 값은 오메가 C2분의 1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부호가 마이너스죠. 왜 마이너스인지 모르겠다는 분들, XL은 오메가 L이고 보통 J 오메가 L 값이고, XC는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1이라고 표현을 하고, 왜냐면 마이너스 J 오메가 C분의 1로 이 리액턴스 값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부호 마이너스가 그대로 와서 이렇게 마이너스로 표현을 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x3 값은 오메가 L 값이겠죠. 이게 0이다 라고 해서 이것을 좀 오메가에 대해 정리를 해보면, 제가 정리를 미리 해봤는데 이건 단순 정리이므로 오메가 제곱은 L 곱하기 C1, C2분의 C1 더하기 C2 이렇게 표현이 되고, 오메가는 2파이 F죠. 이것을 F
대해서 정리를 하면 이 파이 f를 여기다 대입을 해서 f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면 2파이 루트 L 그리고 C1 더하기 C2분의 C1 C2분의 1 이렇게 정리를 하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콜피츠의 발진 주파수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틀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하틀리도 마찬가지로 이 x1 더하기 x2 더하기 x3는 0이다 해서 출발을 하면 근데 이 부분에서 제가 좀 지우고 해보면 여기가 L 값이고 L 값이고 C 값이 오는 것이 바로 하틀리 발진기인데 우리가 이렇게 인덕턴스가 있을 때 두 개가 있으면 상호 인덕턴스라는 게 작용을 하죠. 그래서 하틀리에서는 이것까지 고려를 해주어야 합니다. 사실 이 상호 인덕턴스가 있으면 전체 이 L 값은 어떻게 되느냐 LT 값은 L1, L2라고 하면 L1 더하기 L2 더하기 2M이 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파고들면 이것은 직렬 가동 연결일 텐데 이것은 전자기학에서 나오는 거예요. 전자기학에서 좀 자세히 배우기 때문에 무시하시고 전체 L 값이 이렇게 된다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틀리 발진기에서 x1 더하기 x2를 먼저 해보고 그리고 마지막에 x3를 더해보면 x1 더하기 x2는 이 값을 고려를 하면 바로 오메가 L1 더하기 L2 더하기 2M이 되고 x3는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1이 되죠. 왜 마이너스냐? 여기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를 하면 x1 더하기 x2 더하기 x3는 L1 더하기 L2 더하기 2M 오메가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1은 0이다 라고 해서 이것을 다시 오메가에 대해 정리를 하면 오메가 제곱 C는 L1 더하기 L2 더하기 2M분의 1이고 오메가에다가 2파이 F를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하면 F는 2파이 루트 L1 더하기 L2 더하기 2M C분의 1이 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틀리 발진기에서 발진 주파수의 공식입니다. 결국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공식과 이 공식인데 좀 이따가 좀 외우기 쉬운 방법도 알려드릴 거예요. 이 유도 과정이 많이 어려운 학생들이 많을 텐데 사실 이 부분은 필요한 학생들을 위해서 한 거고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이 공식만 좀 기억을 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회로도도 좀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필요한 이 회로도를 복사를 해서 좀 가져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문제를 먼저 읽어보면 발진 주파수 F가 500kHz이고 L 값이 두 개인데 하나는 100마이크로헬리 하나는 400마이크로헬리이고 상호 인덕턴스는 0이라고 주어졌네요. 이때 우리가 C 값을 구하라 이거인데 일단 회로도는 그릴 수 있겠죠? 회로도는 이 회로도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네, 이 회로도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쉽겠는데 1번 회로도를 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BJT가 있고 x1, x2 값에 L1과 L2 값이 있는데 여기에 접지를 해줘야 합니다. 아까 이 회로에서 여기 접지를 안 해놨네요. 여기서 접지가 이렇게 있어야 합니다. 접지를 해주시고 이 x3 값에 C를 넣어주시고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이게 하틀리 벨진 회로의 회로도를 그린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공식이 F는 뭐였죠? 2파이 루트 L1 L2 2M 10분의 1이었죠. 이거를 제가 조금 더 외우기 쉽게 알려드릴게요. F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2파이 루트 L10분의 1이다. 이 공식에서 L 값에다가 하틀리 발진기는 L1 더하기 L2 더하기 2M을 대입을 하고 콜피츠는 C 값에 C1 아까 어떻게 됐죠? C1 더하기 C2분의 C1 C2 이것을 대입을 해주면 하나는 하틀리 벨진기 회로의 공식이 되고 하나는 콜피츠 벨진기 회로의 공식이 됩니다. 이 공식을 외워주시면 됩니다.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게 다 이 공식을 설명하기 위한 거였거든요. 다시 한번 말하면 F는 2파이 L 10분의 1에서 하틀리는 L에다가 L1 더하기 L2 더하기 2M을 대입을 하고 콜피츠는 C에다 C1 더하기 C2분의 C1 C2를 대입을 해라. 이것이 결론이겠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 여기서 N값은 0이라고 했기 때문에 M은 0이고 L1은 하나는 100 마이크로헬리 즉 1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L2는 4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그리고 F가 500kHz 즉 500 곱하기 10의 3승이라고 주어졌을 때 C값을 구하는 게 문제죠. 다 주어졌으니까 쉽죠. 대입을 하면 500 곱하기 10의 3승은 2파이 루트 100 더하기 400 더하기 0 단위가 10의 마이너스 6승이니까 10의 마이너스 6승도 곱해주고 곱하기 10분의 1 이것을 정리를 하면 C값이 나오겠죠. 이걸 정리하면 어떻게 나오냐? C가 2.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이 나오고 이것은 바로 200이 피코페럿이더라 라고 나오죠. 피코페럿 다 아시죠? 10의 마이너스 12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틀리 벨진기 회로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회로도를 그려주시고 두 번째로 공식을 적어주고 그대로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해서 C값까지 이렇게 200이 피코페럿이라고 답을 적어주시면 하틀리 벨진 회로는 끝이 납니다. 이 공식 제가 콜피츠에서도 써야 되기 때문에 좀 가져가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이 콜피츠 벨진 회로인데요. 엉뚱한 것까지 복사가 됐네요. 그러면 이제 콜피츠 벨진기 회로에서는 이 2파이 루트 L10분의 1에다가 C에다가 C1 더하기 C2분의 C1 C2를 대입을 해주면 바로 콜피츠 벨진 회로의 공식이죠. 발진 주파수. 문제를 풀어보면 발진 주파수가 500kHz고
이번에는 C1 값과 C2 값이 동일하게 0.01 마이크로페럿일 때 L 값이 몇 헬리냐를 묻는 문제이죠. 마찬가지로 첫 번째 우리가 해주어야 할 것이 회로도를 그려주고 두 번째로 할 것이 L 값을 구해주는 거죠. 회로도는 쉽죠. 아까 이 회로를 가지고 오면 이 회로에서 x1이 C1, x2 자리에 C2, x3 자리에 L을 넣어주면 바로 콜피츠 발진기죠. 그럼 그대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BJT를 그려주고 여기에 C1, C2를 그려주고 제가 좀 이렇게 그렸는데 이렇게 그려야 되죠. C1과 C2를 그려주고 가운데 접지 그려주고 L 그려주고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콜피츠 발진기 회로의 회로도는 그려준 거고요. 이제 L 값을 구해야 되는데 발진 주파수 공식 뭐였죠? F는 2파이 루트 LC분의 1에서 C값에 이거 대입하라고 했죠? L 그리고 C1 더하기 C2분의 C1, C2 분의 1 이렇게 대입을 해주면 F가 500kHz였고 C1과 C2는 동일하게 0.01 마이크로니까 10의 마이너스 6승이었고 이것을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해주면 되는데요. 500 곱하기 10의 3승은 2파이 루트 L 곱하기 0.01 더하기 0.0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분의 0.01 곱하기 0.01 곱하기 마이크로가 두 번 곱해졌으니까 10의 마이너스 12승 분의 1 이것을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문제에서 이 부분을 좀 오타를 냈어요. 0.01이 아니라 0.001 마이크로페럿으로 풀어주시면 바로 기출문제인데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0.001이 되고 여기도 다 마찬가지로 0.001, 0.001 이것도 0.001 곱하기 0.001이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공학용 계산기를 이용해서 풀어주시는 것은 다 쉽죠. L 값이 어떻게 나오냐면 2.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승이 나오고 이것은 바로 200이 피코헬리가 됩니다. 이 피코헬리는 10의 마이너스 12승이죠. 이렇게 단위 바꾸는 것은 다 할 줄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10의 마이너스 12승이 되려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을 더해줘야 되고 그러면 상쇄시키기 위해서 10의 2승을 해주니까 이렇게 202가 나오게 되고 단위는 피코헬리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답지를 작성할 때 회로도 이렇게 그려주시고 L 값을 구해라 공식을 적어주시고 대입을 통해서 쭉 풀어나가셔서 L 값은 200이 피코헬리이다
까지 적어주시면 콜피츠 벨진기 회로 기출문제도 끝이 났습니다. 좀 설명이 길어졌는데 결국 우리가 콜피츠와 하틀리 벨진 회로는 동일선상에서 놓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유도 과정을 좀 많이 말씀드려서 어렵다고 느낄 수 있겠는데 결국은 이 공식만 알아주시면 된다는 점, 그리고 회로도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된다는 점, 그러면 별로 어렵지 않죠? 그럼 여기서 오늘 좀 동영상 강의는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